자, 부동산에서 지금 이 완전히 부동산발 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기관과 건설사 지금 대량 부도가 예상되고 그것 때문에 돈맥 경색이 이루어지고 은행까지 흔들리냐라는 그런 지금 위기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부동산 이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고 LTV 50%로 일원화한다고 이 정부가 부동산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추경호가 지금 발표했는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하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양 등 주택 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조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공적 보증도 이렇게 더 밀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에 정부가 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해서 그 시장의 흐름을 막겠다. 자, 이런 것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404조 지금 부동산 붕괴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추경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윤석열이 어제 중앙일보 JTBC가 지금 이 주최한 포럼에 가가지고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해가지고 규제 혁신, 규제 완화죠. 민간 주도 경제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들한테 맡기고 위기가 와서 폭발 지경일 때는 정부가 그걸 갖다 맡아가지고 위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 정부가 나서서 민간 주도 경제로 가니 규제 완화이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마음껏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해주겠다. 자, 이미 가격이 반토막이 곳곳에 서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한 30%씩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사람들이 집을 살 거라고 봅니까? 추경호, 니 같으면 사겠니? 나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전면으로 기사가 났지요. 자, 차학봉 전문 기자의 스페셜 리포트. 리먼 쇼크급 위기 재현 가능성.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부동산발 위기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대장동이나 그래도 또 뭡니까? 이런 부동산발 금융위기나 이런 데 대해서 기획 기사를 쓰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다른 비리비리한 언론들보다는 눈이 밝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자, 미분양, 신용경색, 금리 급등, 삼각파도, 부동산발 PF 대란원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중앙일보에 인터넷에서 댓글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기사에 보면 가계 대출 금리가 지금 7%대로 올라가면서 원리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국회에 윤창현 의원 방에서 평균 금리 3.96 3월 달에 4% 수준에서 3%가 더 상승했을 때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 1646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지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9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 DSR이라고 부르는 총부채 원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90%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받은 소득에서 세금 10% 이상 나가죠.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상환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도내게 돼 있다. 은행에 원리금 상환을 매달 못 넣게 되면서 그럼 자기는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 받은 돈의 90%를 원리금 상환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90% 초과 대출자의 부채가 253조 9천억이었어요. 지난 3월 달에. 그런데 7%가 되면 335조 7천억으로 81조가 급증. 지금 7%가 아니라 9%, 10%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이나 자산 가격은 또 하락할 거다. 금리는 올라가고 자산은 떨어지고. 그래서 저소득층, 한계기업, 빚을 내서 연끌 빚으로 집 산 2030층을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소비 자체도 돈 쓸 게 없죠. 위축되면서 내수 실물 경제도 무너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면 생계 걸린 사람은 어쩌나, 전세 물가 상승에 고민하다 산 사람도 있을 텐데, 먹고 살려고 대출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쩌나, 정부는 국민생활안정 특별 조치를 해야 서로 한마디씩 하기 바쁜 여야 국회의원 경제 대책은 없냐, 책임은 스스로 져야, 누가 대출로 집 사라 협박했니, 능력 안 되면 집값 내리고 팔아야지.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발 대란이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자, 전체 지금 부동산 PF 대출 112조 2천억 가운데 비은행 금융권이 84조에 해당되고요.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전국에서 41,604채, 수도권에서만 17,710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는 집값이 급락하면서 당시 미분양이 급증하고 한국에서 100대 건설사 중에 45개, 절반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저축은행이 3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금리 급등에 따른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재값과 금리 인상이 직격탄이 건설업에 되어서 그룹 건설사도 유동성이, 재벌 그룹에 속한 건설사도 유동성이다.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미분양 가구가 연말에는 7만 채로 될 거다. MB 정부는 파격적 규제 완화했는데 현 정부는 단계적 대책을 발표하는데 전문가들은 선제적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8년은 미국에서 중심이 된 금융위기지만 지금 전 세계적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데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지금 이 강달러로 시작되는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위험 요소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자, DSR 비중이 평균 27%, 3분의 1을 갖다가 지금 권리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연끌 비투는 감당하지 못해 집을 포기하고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지만 한국은 변동금리라서 지금 감당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조선일보에 경제 돌아가는 꼴이 희한하다는 소리가 많다고 이진석 경제부장이 칼럼에서 지적했어요. 한국생명의 5억 달러 상한을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다, 정부가. 처음에는 6개월 뒤에 갚아도 된다고 하더니 시장이 흔들리자 레고랜드로 당장 갚아라. 그래서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금융당국 꼬라지가 무섭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영 흉흉했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시장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자 당장 갚으라고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시야가 6개월 뒤를 바라보고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일주일 앞도 못 내다보고 봐줬다가 또 당장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라는 이런 정부의 기구가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한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소리를 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영리한 자는 지혜로운 자면 절대 빠지지 않을 구덩이에서 잘 빠져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현금 부자도 대기업도 은행 문 두드린다. 한은 발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정기예금이 금리 연 5% 넘나들자 뭉칫돈 몰려 한 달에 56조가 늘어 회사채 막힌 대기업 대출 구조 증가, 기업은행 발행 모이자 기업은행 금리가 5%나. 기업들 단기 자금이라도 쓰자면서 기업 어음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5.02%, 채권 시장 위축, 자금난 길어지자 발행 용이한 단기 자금 시장을 두드리고 있고 은행 기업 대출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 은행장들이 기업음 매입에 나서겠다. 우량 대기업도 기업음 시장 기웃, 중소기업은 대출 회사채는 꿈도 꾸지 못하고 돈줄이 말라가고 있고 대기업이 6% 고금리에도 투자를 못 구하고 최고 등급 A1 및 CP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행국이고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자금난을 더 키우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인 넣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코인을 다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자금 인출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5만 명이 돈이 묶였고 가상화폐 시세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부터 지금 코인은 전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줄을 서다 보니까 현금을 바꿔주지 못하는 세계 3위 거래소 사태가 벌어졌다. 자, 기업들이 은행에 SOS를 두들기는데 한 달에 대출 13조가 폭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규제 완화를 외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금 윤 정권의 뭐 부동산 270만 채입니까? 이런 거 물 건너 갔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 완화. 이게 세상하고 너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